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총알 대신 광물로 싸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요, 바로 이 첨단 기술 전쟁의 가장 뜨거운 전선, 히토류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전기차, 인공위성, 심지어 최첨단 미사일까지. 사실상 이 히토류가 없으면 21세기 기술 문명 자체가 멈춰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히토류 공급망의 거의 모든 단계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채굴부터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수도꼭지를 그냥 잠가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일본을 상대로 그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일본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조차 이 문제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죠. 그야말로 전 세계가 중국 손에 목줄을 잡힌 형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이 이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찾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태평양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이 히토류가 단순한 자원 발견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이 자원 전쟁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광산 하나 더 찾았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럼 가장 극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그것도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고농도의 히토류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장소는 마리아나 제도 인근이고요. 수심이 무려 5,800m에 달하는 곳입니다. 5,800m요? 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뒤집어서 바다에 넣어도 정상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그런 심해에서 찾아낸 거죠. 와, 상상도 안 되는 깊이네요. 거기서 피스톤 코링이라는 특수 장비로 해저 퇴적물을 채취했다고 하던데요. 이 피스톤 코링이라는 게 어떤 방식인가요? 그건 아주 긴 대롱 같은 걸 해저면에 강하게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십 미터 깊이의 퇴적물 기둥을 통째로 뽑아 올리는 기술이거든요. 아, 지질학자들이 빙하 연구할 때 얼음 기둥 꼽아내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리가 비슷하죠. 그렇게 뽑아낸 퇴적물에서 상업적 개발 가치가 아주 높은 수준의 히토류가 확인된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자료를 보면 최대 약 3,100 ppm, 평균적으로도 2,000 ppm 이상이라고 나오는데요. ppm이요? 네, 이 단위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퇴적물 1톤에서 최대 3.1kg의 히토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진 육상 광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고요. 충분히 상업 개발을 노려볼 만한 고농도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진이 사전에 예측했던 시추 지점 3곳, 그 3곳 모두에서 이런 고농도 히토류를 채취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적중률이 100%였다는 점이에요. 네.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보통 이런 해저 탐사는 수많은 실패 끝에 하나 얻어 걸리는 복권 긁기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공이 더 대단한 겁니다. 보통은 수십 번, 수백 번 찔러봐서 겨우 한두 군데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3장을 긁어서 3장 다 1등에 당첨된 것과 같은 아주 이례적인 성공이죠. 이게 그냥 운이 좋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아, 적중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앞으로 개발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 즉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정밀한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탐해 3호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비밀이라기보다는 최첨단 기술력이죠. 이번 탐사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탐해 3호의 핵심 장비, 바로 스트리머 덕분입니다. 스트리머요? 네, 길이가 무려 8.1km에 달하는 거대한 해저 탐사 케이블인데요. 이걸 배 뒤에 길게 늘어뜨려서 음파를 쏘고 심해저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마치 병원에서 CT를 찍듯이 해저 지질 구조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길고 정밀한 바닷속 청진기 같은 거네요. 이 청진기가 길면 길수록
더 깊고 넓은 곳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뜬구름 잡는 식의 탐사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타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기술력이 뒷받침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4월에 2차 탐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2차 탐사의 목표는 뭔가요? 1차 탐사가 히토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2차 탐사는 이제 얼마나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정밀하게 파악해서 자원 지도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근거로 국제해저기구에 우리가 발견한 구역에 대한 독점적 탐사 권한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아, 공해상에 대한민국의 자원 영토를 확보하는 거군요. 네, 아주 결정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대체 이 히토류가 뭐길래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바다 밑까지 뒤지고 있는 걸까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던데요. 아, 그 별명이 히토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비타민처럼 아주 소량만 첨가해도 제품의 성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를 들어 보죠.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에는 아주 강력한 자석, 연구 자석이 들어갑니다. 이 자석이 강할수록 모터의 힘과 효율이 좋아지는데 현재 기술로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원소 없이는 이 고성능 연구 자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풍력 발전기에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발전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요. 화면에 선명한 색을 내는 형광체, 진동을 만드는 초소형 모터, 카메라 렌즈, 반도체 연마제까지 사실 히토류가 안 들어간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담겨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건 군사 분야죠. 자료를 보니까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무려 427kg의 히토류가 들어가고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 같은 핵심 무기 체계의 약 90%가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능,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정밀 유도 기능, 이런 현대전의 핵심 기술들이 전부 히토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니 히토류는 단순한 경제 자원을 넘어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으면 휘토류, 레어어스니까 굉장히 희귀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매장량 자체는 구리나 아연만큼 풍부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중국이 이걸 독점하게 된 건가요? 그게 바로 히토류 문제의 핵심입니다. 히토류는 땅속에 넓게 퍼져 있긴 한데 여러 원소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극도로 복잡하고 어려울 뿐더러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엄청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나 주민 반대 때문에 이 더러운 공정을 기피했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 규제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이 어렵고 위험한 과정을 도맡으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버린 거고요. 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는 배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목줄을 쥐게 된 거죠. 그 목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보죠. 자료를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70%, 이걸 쓸 수 있게 만드는 정제 과정의 91%, 그리고 최종 제품인 히토류 자석 생산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원석을 캐는 것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을 중국 혼자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노골적인 외교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핵심 히토류 자석 기술을 아예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려버렸습니다. 기술 수출 금지요. 네, 이게 정말 교묘하고 강력한 한 수예요. 너희 나라에서 히토류 광산이 발견돼도 우리 허락 없이는 그걸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 기술을 가질 수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야말로 완벽한 체프메이트 전략입니다. 실제로 그 위력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2025년 4월에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오던 히토류 자석 수입이 76%나 급감했다고 하고 타이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일본에는 아예 수출을 중단해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죠. 이런 중국의 압박에 맞서 전 세계가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은 약 17조 4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 우리말로 금고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섰고요.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히토류의 보고인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냈었죠. 그랬었죠. 일본 역시 자국 앞바다 5,700m 심해에서 히토류 채굴에 성공했고, 타이완도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3년 안에 수요의 50%를 자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요. 전 세계가 이 중국의 족쇄를 끊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반격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단순한 광산 달경이 아니라 삼박자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삼박자 전략이라.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박자가 앞서 이야기한 서태평양의 해저 히토류일 텐데 이게 기존의 육상 광산보다 더 매력적인 장점들이 있다고요. 네,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적물 상부 10m 내외 얕은 곳에 고농도로 묻혀 있어서 채광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육상 광산처럼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기차 모터나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고성능 제품의 필수적인 중히토류 함량이 육상 광산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습니다. 잠깐만요. 중히토류는 또 뭔가요? 그냥 히토류랑 다른 건가요? 히토류는 17개 원소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중에서도 원자 번호가 높은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을 중히토류라고 부릅니다. 이 중히토류가 진짜 비싸고 귀한 것들이에요. 어허. 특히 고온에서도 자석의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성능 모터나 정밀 무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 알짜배기 중히토류가 해저 퇴적물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환경오염 부담이 적다는 점이겠군요. 맞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나 우라늄 함량이 육상 광산보다 훨씬 적어서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채굴도 쉽고 알짜배기 성분도 많고 환경 문제까지 해결되니 그야말로 차세대 자원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히토류를 성공적으로 건져 올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다음이 문제겠네요. 결국 이걸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 즉 정제 기술이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중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기서 한국의 두 번째 카드가 나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히든카드 고려아연이 등장합니다. 고려아연이요? 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같은 비철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광석에서 불순물을 완벽하게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만 뽑아내는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어야 하죠. 이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그리고 록히드 마친 같은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의 10조 9천억 원 규모의 재련소를 짓는다고요. 이게 무려 50년 만에 미국 땅에 들어서는 첫 재련소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내에서 히토류 광산을 다시 개발해도 그걸 정제할 시설이 없으면 결국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고려아연의 재련소는 바로 그 중국 독점 밸류체인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호주나 베트남 같은 우방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의 기술로 재련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광산을 하나 더 찾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네요. 중국이 채굴, 정제, 가공이라는 쇠사슬로 전 세계를 믿고놨다면 한국은 지금 미국의 자본, 호주의 자원과 손잡고 해저 탐사, 첨단 재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슬로 그 고리를 끊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폐자석이나 산업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다시 추출하는 도시광산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2027년부터 중국을 전혀 거치지 않는 고순도 히토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야, 탐사, 채굴, 재련의 재활용까지 완벽한 탈중국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림이 정말 커지네요. 해저 자원 그리고 재련 기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박자는 뭡니까? 바로 우리 땅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입니다. 잠시만요. 상동광산이요. 그건 거의 역사책에서나 보던 이름 아닌가요? 1960년대, 70년대에 텅스텐 수출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다가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90년대에 폐광했던 바로 그곳 말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와, 그런데 이곳의 잠재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정되는 텅스텐 매장량은 현재 가동 중인 서방 세계의 주요 광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부 합친 것보다요? 네. 텅스텐 역시 히토리만큼이나 반도체, 초경합금, 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전력 광물이고요. 폐광했던 곳에서 그런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과거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묻어두었던 광맥을 현대적인 기술로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이로써 한국은 서태평양의 미래자원, 즉 해저 히토류,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재 기술, 고려아연의 재련, 그리고 우리 땅의 과거 유산, 상동광산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의 독점 공급망에 대항할 수 있는 아주 입체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이 매우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탐해 3호의 발견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해상의 자원 영토를 개척하는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독보적인 재련 기술이 탈중국 밸류체인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고 상동광산의 부활이 내수 기반을 다지는 쐐기 역할을 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죠? 당장 상업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수심 6,000m에 달하는 심해에서 상업적으로 채굴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또 경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4월에 있을 탐해 3호의 2차 탐사 결과가 그 가능성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중국의 독점 체제에 아주 의미 있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해저 5,800m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검은 폐적물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독점에 맞서는 희망의 씨앗이자 자원 빈국이라는 오랜 꼬리표를 떼고 기술과 전력으로 판도를 바꾸려는 한국의 담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통해 우리가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과거의 불가능을 오늘의 현실로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라고만 여겨왔던 조건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만나 미래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점으로 뒤바뀔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